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1부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네, 박영식 평론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자, 그리고 오윤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네. 이렇게 세 분과 1부 함께 할 텐데 뭐 뉴스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뉴스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 순방 기간이라서 순방 관련 뉴스는 아마 오늘 오후 저녁부터 좀 나올 것 같고 재판 관련된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 관련된 뉴스들도 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강버스 이야기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막말한 국민의힘 대변인 이야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이 내란 관련 재판, 그러니까 재판은 한덕수 재판인데 좀 뭐랄까 주목받은 사람들은 증인으로 나왔던 그렇죠. 예, 최상목 전 부총리 그리고 추경호 의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일단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기억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혼재돼 있다. 기억의 파편, 뭐 다양한 표현들을 했는데 대부분 이 회피성 답변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마련하라라는 이 문건 원본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재판에서. 뭐 보니까 형광펜으로 여러 군데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것도 있었는데 제가 받을 때부터 칠해져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한다. 추정. 네. 예. 아무튼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종이 존재는 뭐 본인은 쪽지라고 처음에 얘기했었고 이 문건의 존재는 처음부터 알려져 있었던 거고 계속해서 뭐 가로로 접었네, 몇 번 접었네, 뭐 받았다는 걸 취지로 인정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CCTV 공개되고 나서 뭐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른다 그랬던 것들이 지금 고스란히 다 드러난 판인데 그랬더니 재판에서 했던 얘기가 저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당황할 게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그 기억이 선택적인지를 밝혀야죠.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기억에 의존한 어떤 사실, 밝혔던 내용. 근데 CCTV로 드러난 진실은 너무 괴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진관 판사도 당신의 말을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의심스럽다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동의하지 않느냐 본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최상목은 거짓말쟁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문건을 받고 그 가로세로 드립을 했던 거. 가로세로 연구소도 아닌데 어쨌든 가로세로 얘기를 했던 오늘 거. 희한한 드립을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많이 하네. 근데 연구소 좋아해요? 아니요. 그 연구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CCTV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빳빳한 문건을 보고 있었잖아요. 예. 접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내가 그런 기억으로 추정된다. 이제 이런 말장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최상목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이미 진술을 했어요. 예.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송미령 전 장관이 송미령 장관은 지금도 장관입니다. 그렇죠. 예. 송미령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일은 하겠는데 서명은 못한다라고 최상목이 얘기했다라고 송미령 장관이 얘기를 했고 박상우 전 장관은 동의할 수 없지만 일은 챙기겠다. 일은 하겠다라고 최상목이 저기 대접견실에서 진술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은 진실이 아닐 거라고 추정하는 게 맞죠. 그럼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일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겠다는 거죠.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혼하고 싶어 남편이. 동의할 수는 없지만 도장은 찍어줄게. 그렇지.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맞는 비유입니다. 이거 되게 당황스럽네요. 맞는 비유입니다. 전형적으로 관료주의적인 발상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책임을 질 만한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서명은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어차피 지금 대통령이 영이 떨어진 상황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은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거고요. 너무 고급스럽게 해석했다. 아니 그게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딱 하는 짓들이 그래요. 이 분이요. 그래도 분이라고 저는 붙여드릴게요. 우리가 서울대 법학과 나와서 20대 중반에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그 뒤로 쭉 관료 생활했던 분입니다. 경제학 박사까지 땄던 분이고요. 행정 경제 그 분야에서 좀 증권 분야도 빠삭하게 끼고 있었고요. 쉽게 말해서 기억력 하나만큼은 어느 정도 공인이 됐다라고 할 만한 분인데
게다가 법전공이기 때문에 또 책임져지 이런 것도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어제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도 중간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죠. 그렇죠. 법전공한 사람이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래서 갑자기 이런 부분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민감한 시국에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나 당황했기 때문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기에는 주변 분들의 정황이 명확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료주의에 찌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가 마지못해 일어나지만 내가 한 걸로 책임은 안 지겠습니다. 형광펜이 칠해져 있어도 이것도 공교롭게도 고시생들이 이런 짓 참 잘하긴 하는데 어쨌든 형광펜. 중요 키워드만 아, 형광펜 예. 표시하는 거 하지만 내가 칠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최상목 전 부총리가 했던 증언을 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다가 상당히 충격적이고 초현실적인 상황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얘기했거나 행동하는 것조차도 좀 파편적인 기억들만 남아 있고요. 저 때 제가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안경을 안 쓰면 뭐 보이긴 합니다만은 글씨 같은 거를 굉장히 애써서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유, 모르겠고 보통 초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상황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남지 않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반대로 뇌가 작동하는 거죠? 글쎄요, 이게 뭐 방송에서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얍삽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겁하다. 무슨 표현이 나오네? 얍삽 정도를 지금 예. 이렇게 조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집중이 돼. 진행자잖아요. 그래? 진행자. 아, 너무 실망해요. 기술적으로 좀 봐. 아, 그 진짜. 평소 모습을 그대로 에이, 기대하면 안 돼요. 답답하네. 자리가 네. 자리인데. 좀 기대- 아니 했는데. 얍삽싸하기도 한데 네, 그 얍삽.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걸 넘어서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드립까지 이제 시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답변이라는 거는 이제 문장 그대로 이제 고현준 진행자께서 읽어주신 거를 굳이 우리가 곱씹지 않아도 이거 이제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저도 이제 아내 앞에서 핑계를 대다 보면 네. 말이 길어지고 그치. 쓸데없는 어휘가 붙어져요. 혓바닥이 길어진다. 그렇죠. 예. 이제 소위 이제 전문가들은 쌔바닥이 길어진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아내 표정은 어떻게 됩니까? 아 일단은 굉장히 비웃고 있거나 이제 썩소라고 하죠. 그쵸. 어디까지 하는지. 이진관 부장판사의 표정이었겠군요. 아 네. 그렇죠. 아까 우리 좀 화면에 나갔는데 네. 어디까지 한번 얘기하는지 그래. 드러나 봅시다라는 저 표정으로. 표정이 제 부인의 표정입니까? 제가 어제 새벽 4시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내의 표정입니다. 그래 어디 진짜로. 한번 얘기해봐라. 예. 네. 뭐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봐라는데 네. 저도 말이 길어지고 쓸데없는 어휘가 붙어요. 근데 이게 지금 딱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에 의존하는 답변 태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몰랐을 수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런 말도 있거든 자기야. 네. 그러니까 자기도 의심스럽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 기억이 안 날 뿐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여기가 법정이야? 의심스러울 때 네 얘기야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의심스러우면 꿇어. 근데 저럴 땐 이게- 빠따쳐야 돼요. 네.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억이 안 난다는 대답은 너무 전형적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그래요. 위증이라고 하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있었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과 다른 사실을 얘기했을 때 위증이라고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네.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건 위증죄를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들을 그렇게 좀 안다는 사람들이 쓰는 예. 건데 저는 이 진술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 보여요. 1, 2, 3, 4. With vision of my future, invest of my passion. No doubt your move, your fate, your choice, your stage. Let's go. Vision, future, hope, passion. Bring the beat. 내시경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60대 중반 초중반이죠 예. 지금. 근데 보통 이제 노안이 오면 가까이 있는 문건을 보기 위해서 안경을 벗습니다. 예. 그러니까 CCTV에 있는 장면이 음. 지금 안경을 자기가 벗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라고 보였다. 얘기를 했는데 아. 저는 이거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저도 안경을 벗습니다. 예. 안경이 보통은 필요가 벗으면 없었네. 더 잘 보입니다. 가까운 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안경점에 네.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최상목 전 장관의 자, 예. 이 안경이 어떤 안경인지를 파악을 해보면 네. 이분이 저 상황을 보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 근신지 원신인지. 진실인지 근시용이냐 원시용이냐 예. 뭐 혹은 다 그건 초점이냐. 나옵니다. 예. 그거 봐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이제 최상목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안경을 쓴 것과 쓰지 않은 게
헷갈리지 않거든요. 일반 육안으로 봤을 때 안경을 벗은 거와 쓴 게 차이가 커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한테 최상목 전 장관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었습니까? 이 정도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진실이 드러나겠죠. 아니 이제 본인이 안 쓰고 있는 장면이 CCTV에 찍혔어요. 네. 그래서 보고 있긴 보지만 네. 제대로 글씨 같은 거를 제대로 안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 얘기는 진짜 이게 벗어야 잘 보이는지 아니면 쓰고 있는 게 더 잘 보이는지 그렇죠.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노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양절 변호사가 어허,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안 보이는데 이걸 계속 왜 들고 있어요? 이거는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그러니까 맞죠. 그 얘기잖아. 잘 안 보여서 보이는데 계속 왜 들고 있어? 굉장히 애써서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네.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네.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제가 개변이죠. 농담을 하는 얘기가 네. 아니라 진짜로 이거는 검증 가능한 얘기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이런 개변이 통하지 않게 사법부에서 증거를 통해서 CCTV나 살아있는 증거를 통해서 판단해주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이징환 부장판사의 그 접근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기현 판사랑 계속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영상이 다 공개된 상태에서 자신도 그 영상을 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파편이 흩어져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부장판사도 최상목 전 총리가 뭐 법학을 전공했는지 그런 얘기를 재판장에서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도 알지 않냐? 법을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라는 취지의 발언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상목 전 장관이 본인 말고 다른 사람에 관한 얘기는 또 기억이 굉장히 또렷해요. 그래요? 한덕수 전 깔끔합니다. 총리가 예.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왜 그 김용현 장관이라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 장관한테는 뭐 자기가 원래 너는 그 저 뭐 이렇게 신말 못하는 사람이라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라서 반대 안 했겠지라고 자기가 꼬집었다라고 하고 한덕수 전 총리한테는 왜 반대 안 했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한 게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라는 얘기는 또 기억을 명확하게 해요. 치졸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얘기는 꼭 해요. 제가 일어서서 계엄에 반대는 했습니다만 이 얘기를 계속 끼워넣어. 네. 그러니까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어. 네. 그리고 한덕수는 찬성하는 거 봤어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반대 안 하는 거 내가 봤는데 나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나에 관한 일은 모르겠다. 그냥 선택적으로 예, 기억을 지금 하는 이 거죠. 내용을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우리가 확인하고 봐도 대충의 정리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한 명 더 나왔던 증인이 추경호 의원인데 네. 추경호 의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13일 보고됐고 27일에 표결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면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징환 판사가 뭐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한 죄로 영장이 청구돼 있다라는 부분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원 거부를 허용했지만 네. 근데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최상무 경제부총리 전 부총리가 누군지 아시죠? 추경호. 그렇습니다. 이 추경호 부총리가 이 부총리였던 시절 그리고 당시 여당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총리도 하셨고 원내대표도 하셨으니까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징관 판사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차례 연속 질문이 갔습니다만 진술을 거부하면서 재판정에서 20분 만에 퇴정을 했어요. 추경호 의원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이진건 부장이 그 지금 우리가 봤던 예를 들어서 지기현 부장판사의 재판이라든가 아니면 줄지어서 영장이 기각되는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느끼는데 그 다르다는 게 뭘 다르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이 상황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바탕에 깔고 이분은 재판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일이 벌어졌는데 당신 경제부총리까지 했었고 원내 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상황에서 너 살자고 지금 영장 청구된 데서 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부분에 맞서도 말을 못하는 거야? 너 진짜로 그렇게 그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왜 이 상황에서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머지 영장 기각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판사들한테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다른 일반 형사 사건이면 그래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법적으로 사실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저도 보통 형사 사건에서는 구속 안 시키는 걸 찬성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닌 상황이잖아요.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흔들어 버렸고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만든 상황에 관한 재판에서 재판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영장을 기각시켜 버리고 그 재판에서 웃으면서 그 피고인으로 나와 있는 내란 우두머리 얘기를 다 듣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진관 부장은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진짜 예, 저 아까 그 썩소가 정말 막
막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게 보여요. 이런 사람들 추경호 그리고 최상무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 세금으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호의호식을 시켜줬습니까? 공부 잘하고 관료 이런 일만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우리가 투표하거나 이렇게 누군가 장관이나 이런 자리에 임명할 때 그 사람이 무슨 공부를 꼭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저는 국민으로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그 자신이 이진관 판사의 질문 방식이 어떤지를 다 보고 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떤 적재적소에 필요한 질문을 어떤 질문들을 막 넘기기도 하더라고요. 불필요한 얘기는 넘겨버리고 핵심을 찔러가지고 질문하는 그런 태도를 미리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에 여기에서 이 질문에 말려 들어가거나 원치 않는 대답을 함과 동시에 나중에 또 위증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어서 위증을 고려해서 아예 그냥 답변을 안 하는 걸로 선택을 한 것 같고 영장실질심사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추경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피의자니까 당연히 나중에 차후에 기소되면 또 다른 재판 자신의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연관성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이런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다만 그냥 간명하게 얘기하자면 대부분 이런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 내란 전국에서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도 혹은 청문회에 나와서도 선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증언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되게 동일한 경우였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 그리고 차후에 다 피의자가 되고 다 기소가 되더라. 추경호도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확인이 가능한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공개된 증거들도 제법 있고 하기 때문에 CCTV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말 나온 김에 보자면 뭐 한덕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그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재판 혹은 뭐 그 전에는 국회에도 불려 나왔었고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냥 좀 일괄되게 이들의 어떤 모습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비겁하다. 비겁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누렸던 게 있잖아요. 한덕수라는 사람도 30년 넘게 50년 가까이 네. 국무총리를 2번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렇죠. 법카와 관용차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한 끼에 49만 원 저녁을 드셨던 그런 분들이고 그렇죠. 예. 최승목 지금 전 대행 같은 경우도 전 장관도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80년대 중반에 행정고시를 합격을 했는데 90년대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가 돈으로 공부까지 해서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 유학까지 보내면서 그 시절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다들 누릴 만큼 누려온 분들이거든요. 뭐 이상민 전 장관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임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피해가 국가적인 피해가 있었고 아니 이태원 참사도 그 사람이 재직 중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죠. 단 한 번도 그런 일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는 모습 보여줄 수도 없었고 끝까지 윤석열과 함께 임기를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막상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터지고 나서도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죄송함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냥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 싶습니다. 살기만 찾는 것 같아요. 비겁하다는 너무 엘레강스한 표현이거든요. 욕도 아깝다. 그리고 용서가 안 된다. 반드시 처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 예. 네. 비겁하다. 그게 뭐가 비겁하다 갑자기 노래. 뭐 엘레강스 비겁이 무슨 얍삽하다. 이런 거는 진짜 약간 너무 그냥 친구한테 야 너무 비겁해. 약간 이 정도고 이 사람들은 나라를 박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친구한테 비겁하다고 절교 수준인데 나는 아 진짜 이제 꽃길만 걸어오신 우리 양재 변호사님. 그렇진 않아요. 네. 네. 아무튼 뭐 예. 오윤혜 씨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국무위원이었던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본인들의 유리한 상황들로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계엄 상황이 닥쳤을 때도 본인이 계엄을 처음부터 기획하거나 처음부터 뭐 깊숙하게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그 국무회의라는 자리에 불려갔을 때 판단할 수 있었고 행동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때 나름의 또 자신의 유리를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이 판이 벌어지니까 지금에 와서는 또 자신이 뭐가 더 유리한지를 찾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가 증언을 거부하겠다. 등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장 나와서 이 사람들 말할 때 봐봐요. 한덕수 전 총리는 사흘에 피중 한 그릇 못 먹은 사람처럼 아닙니다. 제가
그 한동훈 전 대표하고 손잡고 나와서 정권 받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목소리의 톤하고 완전히 달라요.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막 그렇게 소리치는 예.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상황들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구나. 네. 국민이나 국가의 안위, 뭐 국가의 어떤 없죠. 정통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